이제 8시 반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밀크시슬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밀크시슬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질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오늘은 엘로케어부터 시작해서 뒤에 소팔메토 그리고 옥타코사널 그리고 이제 조인트 가드까지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신 GLA 블렌드하고 이게 루바 블렌드 이 제품하고 그리고 펜 아마 다룰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해서 이제 파워블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살 빠지는 거 관련된 식이섬유 제품 카브더스트, 슬림 스마트, CLA에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지금 원래는 오늘 GLA까지 해볼까 했는데 이게 딱 묶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루아블렌드랑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좀 미뤘고요. 조인트까지 하고 오늘은 금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료 공유해서 엘로케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이철영 선생님 무섭게 쳐다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번 주 다들 잘 보내셨나요? 참 경황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정말 많이 쌓였어요. 이제 제품이 7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성이 되면 저 정말 저한테 대견스러울 것 같아요. 용량도 이제 엄청 큽니다. 이거 너무 가지가 않네. 너무 가지가 않아. 어디야? 네, 여기 있다. 자, 그럼 이제 엘로케어부터 한번 다시 가열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다룰 엘로케어 제품입니다. 여러분, 엘로케어 제품 하면은 아마 카탈로그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럼 우측 상단에 엘로케어 써놓고 우측 상단에 개별 인정형 제품 해가지고 아마 조그만한 글씨로 잘 보이지도 않은 글씨로 써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소팔메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뒤에 나올 우리 루아블렌드 제품도 개별 인정형 제품이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비전 아이디 역시 개별 인정형 제품입니다. 이게 개별 인정형 제품이 정말 중요한 제품이에요. 그 원재료가 우리 뉴트리라이트만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제품이니까 이게 왜 그렇게 이게 쓰였는지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엘로케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전 아이디 할 때 잠깐 다루긴 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제가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다루기로 해볼게요. 자, 그럼 엘로케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엘로케어는 이제 코어랑 좀 관련이 있죠. 코어의 기능과. 그래서 코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어는 당연하죠. 호흡 기능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숨쉬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도 마찬가지로 후신경이 코 안에 있으니까 후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숨쉬기랑 관련이 돼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시켜준다. 그 코털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데 이것도 이제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코가 적절히 조절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중 대표적인 기능들만 제가 뽑아온 겁니다. 숨 쉬는 거하고 당연히 후각이 가장 크죠. 근데 이제 코에 이상이 생겼어.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대표적으로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죠. 옆에 이제 좌측에 이제 감기라는 것과 우측에 코의 과민 반응. 우리 엘로케 제품은 이 감기보다는 과민 반응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고요. 감기는 먼저 보면 콧물과 증상이 이제 콧물과 코막힘과 재채기 증상이 있죠. 그리고 고열이 날 수도 있고요. 14일 장기간 있으면 14일까지도 지속이 될 경우가 있고 콧물이 보통 여러분 코감기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끈적거리죠.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끈적거릴 때도 있고 누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좀 심한 감기면 누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그리고 보통 자신의 그 면역력 저하 때문에 발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 그래서 감기 증상이 있다면 면역력과 관련된 제품을 드시는 것이
엘로케어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엘로케어는 이제 과민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과민 반응이 뭐냐? 증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감기랑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이제 가려움 증상이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열은 나지 않습니다. 열은 나지 않고 수개월에서 1년 내내 연중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콧물은 보통 노랗게 나오지 않고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노랗게 나오진 않고 보통 맑게 나옵니다. 그리고 면역력 문제라기보다는 본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족력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과민 반응이 도대체 뭐냐? 코의 과민 반응이 이제 알레르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꽃가루 알레르기 있죠? 꽃가루 알러지 같은 거. 그게 대표적인 이제 코 과민 반응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옆에 그래프 보시면 이제 0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제 그 과민 반응 환자들을 수를 추산한 건데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무려 14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제가 감히 추측컨대 아마 환경 파괴, 환경 문제가 아마 일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한몫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인데요. 포표인데요. 그래프하고 이거는 이제 14년도서부터 18년도 사이 이제 그 진료비를 말하는 거예요. 코 과민 반응 관련해서.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비가 무려 이 4년 사이에 1,145억 원이 증가했다라는 점. 어마어마하죠. 네, 1,000억 원 단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환자들이 생겼다. 이 4, 5년 사이에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 점막이 이제 증상을 보면 코 점막이 이제 특정 물질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과민 반응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꽃가루 알러지 같으면 꽃가루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 점막이랑 반응을 해서 갑자기 막 가려워지고 막 지책이 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결부된 좀 복합적인 알레르기성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는 이제 집에 있는 먼지, 진드기, 뭐 애완동물의 털, 꽃가루 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엘로케어 그 이불 청소기도 이름이 엘로케어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진드기 제거해주고 하니까. 그 밑에 또 위와 같은 요인들로 콧물이나 코막힘이나 재채기 증상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리더님 중에 아이를 두신 리더님들이라면 더 아마 예민하게 이걸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좀 이름 좀 이상한데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 시절, 완전히 갓난아기 시절에 이제 뭐 알러지가 있다면, 식품 알러지가 있다면 점점 애들이 커갈수록 성장기 아이들로 커갈수록 이게 알레르기가 하나씩 추가된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알레르기 행진인데 그 다른 알레르기가 계속해서 추가된다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추가적으로 알레르기가 이제 커갈수록 안 생길 테니까요. 기존에 이제 그러면 코 과민 반응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 기존 치료제입니다. 먼저 1차 약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차 약제로는 항알레르기제, 뭐 당연하죠. 항알레르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옆에 이제 지르텍은 굉장히 유명한 항알레르기제 중 하나죠. 저도 이제 먹은 바가 있는 제품입니다.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부작용으로 졸음, 그리고 구강 건조, 가해증이 생길 수가 있고 심박수가 급증한다라는 것과 신경 과민, 뭐 경련 등의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심박수가 올라가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쓰면서 2차 약제가 또 있답니다. 1차 약제 말고 2차 약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따로 또 처방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처방하고 이제 섭취했을 그 당시에만 증상이 완화되는 뭐 이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때만 완화되는 정말 하등 쓸모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효력은 없어요. 근데 부작용을 우려해야 되는 정말 왜 처방해 주는지 모르는 그런 제품입니다. 차라리 위에 게 낫죠. 차라리. 그리고 우리 엘로케어는 어떠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엘로케어는 피카오프레토 분말 등 복합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카오프레토 분말이 거기에 들어가겠는데 피카오프레토 분말이 뭐냐? 이름도 어렵죠. 이 피카오프레토라고 하는 식물이 도깨비 바늘, 한국어로 하면 도깨비 바늘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한자로 하면 귀침초, 도깨비 귀자.
그 귀침, 그 뾰족한 침, 그래서 귀침초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산 타고 오면은 이렇게 막 바지나 옷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피카오프레토예요. 귀침초.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 보고 아 이거 했거든요. 피카오프레토가 뭐야? 괜히 있어 보이려고 이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겁니다, 이거. 이게 약용식물이라고 해요. 보통 엄청 오래된 약용식물로 길러졌다고 합니다. 뭐 산에 널브러져 있는 게 그건데 이걸 왜 약용식물로 썼을까 했는데 밑에 보니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폴리페놀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폴리페놀은 이제 뒤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선 잠깐 넘어갈게요. 이게 고혈압과 진통, 당뇨, 그리고 해독작용, 항염, 궤양 뭐 이런 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슈퍼푸드였어요. 그리고 뉴트리라이트가 그래서 식품으로서, 이 식품으로서, 약재가 아니라 식품으로서 효능과 독성의 여부를 이 피카오프레트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를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인정받았어요.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어떤 원료가 있겠죠. 뭐 이거 같이 피카오프레토가 있다. 그럼 그 원료가 있고 자기네들이 그 원료로 어떤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복합물을 논문을 게재를 합니다. 어떤 임상 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게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식약처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면 FDA겠죠. 거기에 보고를 해. 그럼 거기에 승인을 받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개별 인정의 제품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온리 그 회사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복합 추출물은. 그래서 피카오프레토 분말 등 복합 추출물은 온리 뉴트리 라이트만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허. 거기에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 원료에. 물론 피카오프레토는 여러 회사에서 다 쓸 수 있어요. 다만 그 복합물은 뉴트리라이트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복합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뒤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 인정의 제품으로 인정받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건강기능식품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피카오프레토 분말 등 복합물 써 있죠. 그리고 이게 개별 인정을 받았고 밑에 이제 2010년도에 한국아메이가 받았다라는 게 식약처. 식약처니까 한국아메이가 받은 거죠. 글로벌은 또 따로 미국 쪽에서 또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피가 들어가요. 피카오프레토 분말 플러스 계피 플러스 아세로라가 피카오프레토 분말 등 복합물입니다. 그거를 뉴트리라이트가 개발을 한 건데 그래서 계피도 들어가요. 거기 안에. 계피가 뭐냐? 계피 다들 아시죠? 예, 맛있는 거. 향신료의 일종이에요. 향신료의 일종. 당연히 아시고 역시 얘도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가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다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 그리고 소염. 소염 여러분 소염과 항염은 다른 거예요. 아시죠? 뭐 한자가 다른데 항염은 염증을 막는 거고요. 소염은 염증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청소할 때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염은 염증을 완전히 제거시켜준다. 아까 앞에 있는 피카오프레토는 항염이었고 얘는 소염입니다. 그거를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 관절, 뭐 혈액순환, 소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밑에 어려운 한자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에도 실제로 계피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탕액편, 권삼, 계피 해가지고 써 있는데 잠깐 읽어보면 성대열이요, 미감신이고 유소도 주온중이고 통혈맥이고 이간팩이다 라고 해서 이게 해석을 하면 성질이 아주 뜨겁다. 계피가 성질이 뜨겁고 맛은 달고 맵다. 근데 독이 조금 있다.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맥을 통하게 해서 간과 폐의 기운에 이롭다. 이게 이제 계피의 실제로 동의보감에도 적혀있는 허준 선생이 적은 내용입니다. 폐의 기운에 이롭다라고 하니까 이제 간폐 기능이 이롭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호흡 질환에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로라 체리입니다. 저희 아세로라 체리는 뭐 입이 아프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얼마나 좋은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당장 이번에 또 비타민C 관련해가지고 저희 프로모션도 있으니까 잠깐 더 다시 다뤄보자면 아세로라 체리는 비타민C 함유량으로는 과일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과일계의 왕이라고 이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대단한 체리를 뉴트리라이트가 찾아낸 거고요. 해독 작용이 있을 거고 항산화, 면역, 혈관 건강, 노화 억제 이건 비타민C 다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농장 중에 브라질에 위치해 있는 우아자라 농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을 때인 녹색 옆에 뻘겋게 아닌 녹색일 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타사 거 제가 비타민C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타사 제품 아세로라 체리 제품도 많거든요.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겉표지가 이렇게 녹색이 아닙니다. 녹색 체리로 겉표지를 싼 게 아니라 다 빨간색 체리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일 때 체리 재배해가지고 비타민C를 추출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비타민C 함량이 저희 제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자, 이제 폴리페놀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계속 얘기했던 폴리페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더블 X 때부터 얘기했던 바로 그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입니다. 식물 영양소죠. 요즘에 가장 핫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 제7의 영양소로 3내 만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희 왜 앞에 뭐라 해야 카로틴 플러스도 그렇고 대표적인 뭐 폴리페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전부 그 식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색깔에서 뽑아내는 게 식물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리페놀도 그중 일종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활성산소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WX에도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게 또 전 재밌는 게 그리스에 이제 장수하는 섬이 있대요. 이 이카리아 섬이라는 데인데 이게 어떤 일화가 있냐면 한 미국인인가 뭐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듣기로 어디 그리스의 어디 섬을 가면은 거기에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글로 가봐라라고 지인한테 들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떤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도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인터뷰를 했나 봐요. 좀 유명한 양반이어서. 뭐 남은 인생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이랬나 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리스에 갔어요. 그 그리스에 이쪽으로 이카리아로 갑니다. 근데 이 양반이 죽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주시는 식사를 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는 대로 생활을 했더니 죽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시 미국으로 귀국을 했더니 이제 그 인터뷰했던 기자를 찾았어요. 나 살아있는데. 근데 그 기자가 죽어 있어요. 이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일화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자가 아니라 의사다. 의사, 진짜 의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카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게 됐냐 그 배경이 보니까 이 폴리페놀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근데 그 커피에 그릭커피라는 이제 그리스 커피가 있는데 거기에 다량의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은 그런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다. 이 죽음을 잊은 섬인 이카리아 섬이 그렇게 장수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혈관계를 보호해주고 암세포 증식 억제. 아까 말했던 그분이 아마 이것 때문에 오래 사신 게 아닌가 싶어요. 폴리페놀을 다량 드셨으니 암세포가 더 이상 발전을 안 했겠죠. 그 밑에 보시면 안토시아닌이니 이소플라보닌이 카테킨이니 케르세틴이니 이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건데 얘네들이 전부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이 유명한 것들이 다 암과 관련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 대표적인 항암 그 영양소 중 하나죠. 쟤네들이 전부 폴리페놀에 속해 있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플라보노이드가 이 폴리페놀도 속하는 것 중 하나인데 플라보노이드가 저희 제품에 어디 들어가 있냐면 어디야 그 비전 아이디에 들어가 있고 또 진코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했던 진코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플라보노이드가 바로 폴리페놀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이카리아 섬의 전경이에요. 좀 화질이 안 좋은 걸 뽑았는데 좀 좋은 걸 뽑을 거예요. 되게 이쁜 섬이더라고요. 제가 구글어스로도 보니까 좀 아기자기하고 역시 그리스의 섬들이 약간 좀 이쁜 것 같아요. 건물들도 그렇고. 딴소리는. 자, 이제 그 피카프레토 분말 등 복합물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고 그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인정받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옆에 좌측에 있는 게 실제 그 논문입니다. 제가 읽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 알레르기 연구재단 소속의 조나단 코렌 박사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분이 UCLA 메디컬 센터 의사로 재직 중이신데 이분이 뉴트리라이트랑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셨어요. 공동 연구 수행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동양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성인 20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오프레토 분말 등 복합물을 하루 1350mg씩 3일 동안 섭취를 시켰습니다. 이 그 복합물은 뭐냐면 피카프레토랑 계피랑 아세로라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코에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킵니다. 그분들한테 노출을 시켜서
코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옆에 CBP 해가지고 까만색 점 있죠. 이게 실제로 이 복합물을 드신 분들, 1350mg을 드신 분들의 변화인데 확실하게 쭉 떨어지죠. 다른 플라시보나 이게 로라타딘? 이게 실제로 그 과민 반응에 쓰이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 세모가 미국에서 실제로 쓰이는 약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실제로 개선이 입증됐습니다. 코 상태 개선이 입증되었고 이렇게 실험으로 증명을 했으니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 엘로케어를 만들기 위해 이 뉴트라이트 과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총 200개 이상의 식물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70여 종의 식물들을 선별을 했어요. 선별을 하고 이 과정에서 3년간 연구를 합니다. 이 200개 중에 70종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 결과 피카오프레토와 계피와 아세로를 찾은 거예요. 이 배합이 가장 효과적일 거다라고 찾아낸 겁니다. 실제로 인체 시험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개별 인정형으로 제품을 인정받은 거고 최적의 배합 비율을 또 찾은 거죠. 이 셋 중에서도 또 배합 비율을 찾은 거예요. 이 세 개 안에서도. 그래서 이 비율이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특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 만드는 방법이 보호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엘로케어 제품 개발에 착수합니다. 총 9년 동안 연구해서 2011년에 비로소 제품이 출시가 돼요. 이 얼마나 공들였는지 이 숫자만 봐도 아실 겁니다. 연도 숫자만 봐도. 총 9년간 연구해서 만드는 제품이니 이 믿고 드실 수 있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 비염 같은 거, 환절기 때면 좀 비염 같은 거 알았는데 많이 괜찮아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엘로케어 덕분에. 그 왜 우리 거 먹냐?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이미 설명 다 했어요. 진짜 코 과민 반응 개선을 도와주는 개별 인정형 제품이다. 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인체 실험으로 적용된 거니 뭐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피카오프레토, 분말 등 복합물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폴리페놀을 하루에 194.88mg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폴리페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은 있지 않으니까 위에 그 복합물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폴리페놀 제공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엘로케어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또 다른 개별 인정형 제품인 소팔메토 블렌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성 리더님들 계시죠? 또 얼마나 계시려나 한번 봐야겠다. 맞아요. 엘로케어 있으면은 엘로케어랑 엘로케어 클리너 모두 있으면은 그 비염 뭐 이런 거는 뭐 네, 잊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남성 리더님들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웃는 그날까지. 예. 자, 이거 몸에 좋은 이게 참 좋은데 뭐 설명을 못 하겠네 하는 제품입니다. 예. 그 뒤에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버렸어요. 그 바로 남사시로거라. 네, 이게 아니 이제 그냥 부끄러우면 안 돼. 자, 소팔메토 블렌드는 바로 이 전립선, 네,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을 설명해 드릴게요.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관의 일부입니다. 네, 일부예요. 그래서 방광 바로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요도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액을 만들어내죠. 정액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정자의 운동을 도울 수 있도록 전립선에서 그걸 돕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정액의 일부분, 30% 정도를 생성하는 게 이 전립선이라고 합니다. 이 전립선에서는 전립선액이 또 분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정자한테 영양분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액체 같습니다. 이 전립선액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전립선액은 또 구연산과 아연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 아연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아연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많아서 이 구연산과 아연 성분이 많아서 요로에 존재하는 세균들을 싹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균 작용을 한다. 왜? 정자가 안전하게 바깥으로 균이 없는 상태로 바깥으로 나가야 이제 원활하게 임신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정액이 밖으로 나갈 때 그런 균이 없어야 되니까 그 역할을 이 전립선액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로 감염도 예방한다고 해요. 문제는 얘입니다.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가 조사하면서 봤는데 퍼센테이지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앓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그럼 이게 이 전립선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하는 질병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립선의 위치가 방광 바로 아래에 있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립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요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쫄쫄쫄쫄 소변이 또 나오는지, 그게 고양 오줌이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잔뇨감이 생기는, 뭔가 오줌이 다 싼 것 같지가 않아, 뭐 이러신 분들 있죠, 남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게 뭐 쫄쫄쫄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줌이 제대로 밖으로 못 나가니까 방광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죠. 그 안 좋은 암모니아 덩어리들이. 그래서 세균이 증식을 하고 방광 안에서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고, 방광 결석으로 이어지고 혈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말 넘겨서 볼 수는 없는 질병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40대 때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남성의 60대 남성의 60%가 이걸 앓고 있고, 80대 남성의 8, 90%가, 어느 잡지에서는 100%까지 얘기하는데 100%까지는 아니고요. 8, 90%가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엄청난 수치죠. 다 앓는다라고 말해도 사실 무방할 정도예요. 그럼 원인은 뭐냐? 원인을 알면 치료제가 나왔겠죠? 치료제가 안 나온 이유는 원인을 몰라서예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는데, 그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남성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말이 어려울 때 조금만 말이 어려워도 좀 참아주세요. 5알파 환원 효소를 만나게 됩니다. 5알파 리덕테이스를 만나서 5알파 환원 작용, 5알파 리덕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테스토스테론이, 아까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 이제부터 DHT라고 할게요. DHT로 전환됩니다. 이 DHT가 전립선을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왜 생기는지 몰라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라고 얼버무리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DHT가 단순히 전립선 비대증이랑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탈모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나이 드신 남성분들 머리 빠지시고 비대증 앓는 이유가 바로 이 DHT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을 몰라서 좀 안타까워요. 그 5알파 환원 효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에 계속 나올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비대증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대증의 연령별 환자 비중입니다. 여기 뭐 50대 이후 환자들이 뭐 완전히 뭐 거의 90%,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젊으신 분들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질병이에요. 무려 8%나 하고 있을까, 뭐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경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 수 추이는 이제 보시다시피 15년, 17년, 19년 계속 증가하고 있죠. 132만 명이면 대한민국 안에서 132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네,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비대증이 생기면 어떠냐,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5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배뇨통이 생긴다. 배뇨통은 이제 말 그대로 오줌 눌 때 생기는 통증이죠. 배뇨통이 생기고 16.1% 분들께서는 수면이 어렵다, 잠자기가 어려워지고, 또 20%는 여행시 불편, 이건 좀, 네, 여행시 불편, 그리고 21%는 성욕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겠고, 32%, 33%죠. 이거 32.9니까 33%는 발기부전을 겪으셨고, 39.2%는 이제 걱정과 근심, 네,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웃고 넘길 일은 아니지만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비대증에 대해서 어떤 약물 치료가 있었냐, 그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첫 번째, 알파 차단제를 처방을 했습니다. 이 혈압약이에요. 알파 차단제를 혈압약이라고도 하는데, 혈압약은 보통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이신 분들, 뭐라고 해야 되지? 저혈압으로 떨구거나 저혈압이신 분들 고혈압을 올리기 위해 처방하는 게 보통 이 혈압약이잖아요. 그래서 혈압약은 피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 근육을 일부러 이완시킨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광 주변의 근육들을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도를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부작용이 좀 많아요.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로도 증가, 그리고 저혈압, 그리고 사정장애 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드로겐 억제제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인데, 이 안드로겐은, 아까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남성 호르몬의 일종이고요.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의 총칭입니다. 모든 남성 호르몬을 안드로겐이라고 표현해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표현하고, 남성 호르몬은 안드로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겐은 모든 남성 호르몬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안드로겐 자체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안 나오면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질 않겠죠. DHT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크기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제 좀 만질 수가 있는, 좀 줄일 수가 있는,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부작용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이게 골절 위험도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이 비대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데 골절 위험도가 올라가면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세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제입니다. 보통 야뇨증 치료제로 이걸 많이 처방을 하는데 이게 소변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거예요. 대충 이 말만 들어도 무슨 문제가 생길지 바로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변의 농도가 체내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사실 별다른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먼저 소변이 안에서 썼겠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 사실 직접적인 치료제라기보다는 배뇨통을 줄이기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배뇨통을 하기 위해서. 옆에 보시면 이 항이뇨 호르몬, 이 ADH에 효과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또 있다고 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진다. 오줌은 농축되고 양이 준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남성분들 이렇게 꼬부기처럼 이 거북이처럼 팍 시원하게 발사를 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원하죠? 예. 다행히 저는 아직 쫄쫄쫄은 아닙니다. 예. 소팔메토를 드시라 라는 겁니다. 민망해라. 자, 그럼 소팔메토가 뭐냐? 소팔메토는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야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종이에요. 야자의 일종인데 영어로 소가 톱입니다. 톱이 톱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이 소팔메토인데 중국에서 이제 예로부터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기록을 찾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가져오진 않았어요. 네. 미국과 유럽에서도 예로부터 이제 소변과 관련된 질병, 이제 빈뇨라든지 빈뇨가 이제 소변을 많이 넣는 거죠. 그런 거랑 배뇨통, 하부 요로 증상, 개선에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였으니까 검증이 됐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검증이 됐다. 그리고 뭐 때문에 소팔메토를 쓰냐? 전립선 치료에. 바로 이 로르산 때문입니다. 로르산. 이 로르산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진짜 이게 굉장히 5알파 환원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답니다. 아까 5알파 환원 효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DHT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환원 효소를 없애버리면 활동을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DHT가 줄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로르산이 그걸 해준다. 5알파 환원 효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컨트롤하고 부종을 떨어뜨리고 부종을 저하시키고 염증이랑 부종 이어지는 얘기겠죠. 그리고 알파 차단제 복용 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부작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확보가 돼 있는 재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입니다. 아까 개별 인증하고는 달라요. 개별 인증형 제품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원료 그 자체를 식약처에서 인증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식약처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걸 식약처에서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형 기능성 원료도 굉장한 거예요. 네.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개별 인증형이고 고시형 기능성 원료도 굉장한 겁니다. 다양하게 소팔메토 제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제품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매가 열리면 대추 같죠? 이렇게 말린다고 합니다. 꺼멓게 처음에는 앞에서 보이는 이게 주황색 살구 색깔인데 이걸 이렇게 꺼멓게 말린대요. 그래서 이 말린 걸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보시면 이거 낙서가지고 보시면 위에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들 복합물 있죠. 이게 이제 저희 소팔메토 블렌드 만들어내는 그 원료고요. 밑에 고시형 기능성 원료라고 해가지고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또 따로 있죠. 이걸로 이제 우리가 개별 인정형 제품 실험을 해가지고 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합물은 우리 뉴트리라이트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또 뭐가 들어가냐? 소팔메토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복합물이라고 개별 인정형은 바로 네틀 뿌리 혹은 네틀 루트, 뿌리 자체가 영어로 루트니까 네틀 루트라고도 하고 네틀 뿌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오줌 기관 치료에 전통적으로 사용된 약재였다고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전통적으로 사용된 약재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토스테롤의 일종의 베타시토스테롤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파이토스테롤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죠.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이 파이토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같은 스테롤이에요.
동물성은 콜레스테롤, 식물성은 파이토스테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스테롤은 근데 사실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동물성 중에는 HDL 콜레스테롤은 많아도 되지만 LDL은 많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파이토스테롤은 사실 몸에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얘네가 떨궈주기 때문이에요. HDL을 도와가지고 LDL을 떨굽니다. 그래서 HDL 수치 자체를 건드리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몸에 좋은 거는 몸에 좋은 이유가 있어요. HDL 수치는 건드리지 않되 LDL 수치만 떨굽니다. 놀라운.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 자체를 막아버린답니다. 그 흡수를 떨구기 때문에 이 LDL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게 또 네틀뿌리가 치주 질환에도 예방이 된대요.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인사돌 제품 있죠. 그 인사돌이 이제 네틀뿌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에도 실제로 효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립선 건강, 아까 이건 뭐 당연히 전립선 제품 말하고 있으니까 전립선 건강과 이제 탈모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얘도 역시 똑같아요. 아까 소팔메토랑 5알파 환원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DHT의 생성을 막는다. 똑같습니다. 아까 소팔메토랑 하는 얘기. 그래서 같은 기전을 갖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 얘가 다른 허브랑 혼합됐을 때 더 시너지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가 소팔메토랑 얘를 섞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등 혼합물을 저희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인정받은 그 논문들입니다. 한 편, 두 편. 이거 말고 한 편이 더 있어요. 총 세 편을 논문을 내는데 제가 그 마지막 한 편 안 읽어가지고 안 올렸거든요. 이 두 편입니다. 어떤 연구가 됐냐? 그래서 이 보시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실제로 앓고 계시는 성인 44명을 선발합니다. 44명을 선발해서 총 6개월간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진짜로 소팔메토 블렌드를 먹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SPHB 돼 있죠? 너무 글씨가 작으신가? 검은색으로 돼 있는 게 소팔메토를 실제 먹인 거예요. 저희 제품을. 그래서 옆에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플라시보, 위약군이죠. 위약군.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팔메토 저희 제품을 먹었던 그룹이 실질적으로 전립선 위축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실제로 전립선이 비대했던 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퍼센테이지 알려드릴게요. 전립선 위축이 25.2%에 불과했는데 24주 후에 약 6개월 후에 40.9%까지 증가하면서 비대증이 실제로 완화가 됐더라. 우리 걸 먹여보니까, 혼합물을 먹여보니까. 그리고 상피세포 변이 면적은 실제로 섭취 전에 17.8% 수준에서 10.7% 정도로 유의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대조군에 비해서 조직 내 DHT 수치가 진짜 감소를 했더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소팔메토 블렌드가 5알파 환원 효소를 저해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실제로 억제한다는 것이 임상실험을 통해 증명이 된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한 겁니다. 아, 이거 효과 있네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보시면 2008년도 인정받았죠. 개별 인정받았고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등 복합물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거 먹어 하면은 뭐 이해도 설명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남성의 건강한 전립선 관리. 아까 꼬부기가 물 대포하듯이 쭉쭉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몸에 좋은데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전립선 건강에 좋다라는 게 인정됐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식약처에서 인정한 아까 소팔메토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 진짜 인정한 제품인 거예요.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그리고 5알파 환원효소를 실제로 억제하는 걸 아까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노르산의 1일 권장량이 70에서 115mg인데 1일 3회 섭취 시 1일 3회 섭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87.9mg에 달하는 노르산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뭐 적정량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115mg 아마 좀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누트리라이트만의 독자 포뮬러로 탄생한 그런 배합물, 소팔메토와 네틀뿌리를 섞은 배합물을 활용을 해서 이걸로 이제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사 제품들처럼 임상실험을 통해서 임상실험이 없이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임상실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꼬부기 제품 소팔메토는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옥타코사놀입니다. 사실 옥타코사놀은 뭐 어디가 불편해서 먹는다기보다는
뭐 집중도 향상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섭취하시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뭐 저 병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공부하시는 분들, 장시간 이제 앉아 계셔야 되시는 분들, 뭐 저같이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름이 여러분 보시면 F 옥타코사놀이잖아요. 이 F가 포커스의 F예요. 그래서 포커스를 올려준다, 집중도를 올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집중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지구력을 올릴 수 있고 집중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성분이 뭐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바로 이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옥타코사놀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철새들이 이제 장거리를 이동하잖아요. 엄청난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는데 보통 뭐 지구 뭐 몇 바퀴, 반 바퀴인가 돌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를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이 철새들이 이런 곡류를 많이 섭취를 한다. 그래서 이 곡류에 뭐가 있겠구나라고 봤더니 거기서 이제 옥타코사놀을 찾아낸 겁니다. 그 곡류에서 얘가 에너지 형성, 그리고 체력과 지구력, 그리고 운동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옥타코사놀이 지구력의 원천인 글리코겐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증가시켜서 지방을 빠르게 태우고 그렇게 지구력을 증진시켜주는 건데요. 이 글리코겐은 아마 제가 일전에 밀크시스를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혈액에서는 이제 포도당으로 뭐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간 그리고 장에 저장될 때는 이게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으로 밖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겐을 태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딱 밥을 먹었죠. 그게 탄수화물이었죠. 그게 처음에 입에서 아밀라제를 만나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 포도당이 간에서 저장됐을 때는 이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으로 밖에서 저장이 되고요. 혈액 내에서는 포도당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에너지를 태우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뱃속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훗날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글리코겐이 이 지방을 태우는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옥타코산을 좀 드시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우리 지방 조직 있죠. 그 지방 조직에 지단백을 분해합니다. 얘가 지단백 분해를 좀 촉진을 시켜요. 그게 옥타코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뭐 현미 얘기할 때 식이섬유 제품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얘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것도 이 옥타코사놀이 또 하는 역할 중 하나예요. 바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실질적으로 감소를 시키고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늘립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거는 늘리고 나쁜 건 줄이고, 그리고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고. 왜? 지단백 분해를 효소 척화가 하니까. 지단백 분해를 하니까. 그리고 심폐기능을 강화.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니까 당연히 이제 지구력이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스트레스 감소, 피로 회복에도 좋다. 피로 회복이 무슨 말이냐면, 글리코겐이 아까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피곤함을 느끼게 됐죠.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피곤하죠. 근데 이거를 저장량을 늘리니까 어떻게 돼? 피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글리코겐을 늘리니까.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아까 제가 안드로겐 잠깐 설명했는데, 안드로겐을 만들어요. 얘가 안드로겐을 형성하는데 자극을 주고요. 만든다기보다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임신 중에 유산 예방에 효과적인 게 또 이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조산이나 사산 같은 거를 가능성을 좀 떨굴 수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남성분들은 이제 안드로겐 형성을 자극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구가 또 있어요. 옥타코사놀은 연구가 안 된 게 아니라 얘도 많이 연구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장거리 육상 선수 이제 8명에게 옥타코사놀을 6.6mg을 4주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여러 개, 뭐 조깅도 하고 이런 크로스컨트리도 하고 조깅 이렇게 일주일 동안 했답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과 운동 시간이 진짜로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게 관찰이 됐고요. 또 다른 연구, 이 연구 말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반 남학생 30명과 남자 운동선수 14명에게 4주간 또 옥타코사놀 6.6ml 또 먹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실제로 이 사람들의 심폐지구력이 증진되었고요. 운동 중 피로감이 떨어졌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이 중요성을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해서 옥타코사놀을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고시형이라고. 그 고시형과 개별 인정을 이제 설명을 잘 했으니까 좀 이제 생략할게요. 그래서 옥타코사놀은 고시형 원료로 인정을 받게 됐고요. 2009년도 6월 29일을 기해서 옥타코사놀의 일일 권장량이 늘어납니다. 하루 7에서 40mg으로 이게 중요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일 권장량을 늘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증 건데 고시형 그 중에 이제 22번이 이제 옥타코사놀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7에서 40mg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시면 기능성 내용에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준 거예요. 또 플러스 태아닌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아닌이 뭐야? 다른 식물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일부 버섯과 홍차, 녹차에 발견이 됩니다. 실제 녹차보다는 홍차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녹차로 이제 태아닌을 뽑아냈습니다. 주로 이제 신경과 관련된 증상에 이제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집중력과 관련되어 있는 뇌파, 이 알파파를 자극을 합니다. 알파파의 활동을 촉진을 시켜서 집중력을 실제로 올리는 거예요. 알파파가 이제 집중력이랑 관계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옥타코사놀을 먹으면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책상에 많이 앉아 있을 수가 있겠죠. 집중력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세로토닌, 뭐 도파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가바라고 하는 게 감마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건데 어려운 말로 얘가 수면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수면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신경 전달 물질 수준을 증가를 시키고 신경 보호에 효과를 촉진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떨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니까 당연히 이제 뭐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직장인분들 이거 드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직장인분들도 앉아 있는 시간도 길잖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뇌에 이제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에 대한 뭐 글루타산을 결합차단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말했는데 이거예요. 주로 글루탐산이라는 건 뭐냐면 단백질성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얘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주로 신경 말단의 흥분을 담당해요. 이 글루탐산이라는 게. 흥분을 담당하니까 얘네가 결합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분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글루탐산의 결합을 막을 시에 실제로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있다. 침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도를 올리고 스트레스를 낮춘다. 또 불면증 개선도 아까 제가 말했던 이 가바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태안의 섭취 후 뇌파에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알파파가 실제로 증가를 했던 게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105분 지나니까 많이 증가했죠. 그럼 왜 우리 거 먹어? 라고 물어보시면 체내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늘리는 쌀겨, 저희는 쌀겨를 썼어요. 뭐 일반적으로 막 추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막 합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쌀을 통해서 만든 옥타코사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회 총 7mg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개 논문을 보니까 보통 6.6mg을 실험 군으로 삼더라고요. 지표로.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일일 권장량이 2009년도부터 7mg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7mg로 그래서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40mg까지는 섭취가 가능하니까 그 이상 섭취해도 좀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차잎에서 추출한 태아닌을 함유하고 있다. 이게 보통 옥타코사놀 제품 뭐 시중에도 많이 팔고 있지만 이 태아닌까지 섞여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게 저희 제품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알파파의 활동을 촉진해서 집중력을 늘려준다라는 점. 위에 옥타코사놀은 지구력과 관련이 있고 우리 알파파 이거 뭐 태아닌은 뭐 집중력과 연관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조합으로 집중력과 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뭐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 이거 조인트 가드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조인트 가드입니다. 조인트 가드는 이제 관절과 연관이 있죠. 관절, 여러분 정말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아니다. 관절의 구조부터 볼게요. 관절의 구조. 안에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그 연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골은 8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가 충격을 흡수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충격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연골 조직 사이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거 이따 확대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작게 연골 조직, 연골 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골 세포를 주위로 콜라겐이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콜라겐이 아니라 타입 2, 2형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총 2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타입 2 콜라겐이 이 관절세포, 연골세포 주위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콜라겐이 들어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또 여기서 한번 더 증명이 되죠. 모든 몸 체내는 단백질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단백질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콜라겐 바깥으로 이렇게 생긴 요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제가 이름이 어려워서 뭐 생략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해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테오글리칸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 프로테오글리칸은 수분과 결합을 해서 위에 아까 수분 얘기했죠. 수분과 결합을 해서 젤을 형성합니다. 젤. 뿡징뿡징 젤. 그 젤을 형성해서 체중의 6에서 8배에 달하는 충격을 완화시킨다라는 게 이게 프로테오글리칸의 역할입니다. 완충작용을 한다. 그걸 콜라겐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백질이 당화된 형태예요. 당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테오글리칸은 또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어렵죠? 일부러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 제품 때문에요. 그냥 줄여서 개그라고 할게요. 개그. 깨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케라틴 황산, 뭐 콘드로이틴 황산, 히알루론산, 이 유명한 히알루론산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연골이 있고 그 가운데 연골 세포가 있고 연골 세포 주위로 이렇게 콜라겐이 둘러싸 있고 콜라겐 주위로 또 얘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개그가 둘러싸고 있고 이 개그가 또 아까 히알루론산이니 뭔 황산이 그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안정적으로 있어야 충격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관절이 안 좋아지면 관절염으로 이어지죠. 관절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뭐 통풍도 있는데 그건 좀 얘기가 달라서 어쨌든 관절염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측의 그래프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실제로 수치가 좀 감소 추세예요. 요즘에 좀 감소 추세고 퇴행성은 좀 증가 추세입니다. 위에 이게 보이시죠? 증가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하고 보니까 아마도 비만 환자의 급증 때문이 아닐까. 몸이 뚱뚱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관절이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50대 이후로 많이 나타나지만 젊다고 해서 이거 경시할 수는 없겠죠. 젊다고 해서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 20대, 30대 많이 이게 환자들이 늘고 있어요. 관절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도 경시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절염의 종류입니다. 퇴행성과 류마티스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퇴행성과 류마티스가 있는데 퇴행성은 노화나 폐경이나 뭐 비만 이런 외상성 관절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발병을 하고요. 나이가 들면 이 뭐랄까 연골에 있는 수분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수분이 날아가서 연골의 보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충작용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연골이 서서히 쇠퇴하겠죠? 그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뼈가 무릎뼈 이렇게 보시면 닿기 시작하면 너무 아플 거 아닙니까? 그 통증이 퇴행성 관련된 통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개그를 합성할 수 있는 글루코사민 드디어 나왔습니다. 글루코사민의 합성 능력이 감퇴합니다. 저희 제품은 글루코사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봤던 이 개그였죠. 이게 얘네가 글루코사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뼈가 닿기 시작해서 통증이 유발되고 70% 이상의 퇴행성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실제로 2014년도 호주에서 발표한 게 이거는 예방이 가능하다. 왜냐면 비만 환자들 비만 당연히 저희가 식습관을 바꾸면 고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외상성 이것도 뭐 다치지 않으면 가능한 거고 관절의 과도한 사용 같은 것도 사실 뭐 사용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뭐 과격한 운동 같은 거 그런 걸 좀 줄이면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실제로 예방이 가능하다. 대부분은 뭐 당연히 노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류마티스는 사실 예방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얘는 관절 질환이라기보다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잘못된 면역 체계에 의해서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관절낭 옆에 보이시는 이게 관절낭이라고 하는 건데 이 관절낭 안에 있는 이 빨간색이 활액입니다. 이 활액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 이게 연골 있죠. 여기를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서서히 마모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활액이 부으면서 그 연골들을 마모를 시킨다. 그래서 이게 또 닿기 시작하면 또 아프겠죠. 그렇게 해서 오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게 둘이 비교한 건데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면 뭐 이런 30대, 40대도 생길 수가 있고 여성분 아무래도 많이 생기고 양쪽이 같이 생긴대요. 뭐 이게 엄지 같은 게 있으면 엄지 같이 류마티스가 생긴다든지 한쪽만 생기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릎은 양쪽 다 같이 생기고 뭐 그렇게 양쪽이 다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퇴행성은 보통 한쪽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류마티스는 실제로 치료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퇴행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인트 가드를 드시면 그런 게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바로 글루코사민 때문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저도 어려웠습니다. 이 글루코사민이 프루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의 전구체예요. 이 프루테오글리칸은 이 합성 능력이 20대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프루테오글리칸이 정말 연골의 주요한 합성 성분인데 얘가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위험해지니까 점점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연골이 쇠퇴하겠죠.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을 일찍부터 섭취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얘가 또 강력한 천연 항염증 그리고 노화 방지를 할 수 있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 힘줄, 인대 뭐 이런 것들 건설 및 복원에 중요한 그거라고 해요. 영양소라고. 그리고 관절 주위에 유체를 형성을 해서 뭐 기름기 같은 거 있죠. 기름기를 형성해서 활액에 윤활을 제공하니까 이제 부드럽게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뼈 말고도 이제 위장과 방광 및 내장 등을 각종 자극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글루코사민이. 그래서 염증성 장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봤을 때 갑각류의 이 딱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갑각류 딱딱한 부분에서 이제 키틴이라는 거를 추출을 하는데 그 딱딱한 부분을 분해를 할 때 쓰이는 게 다르다고 해요. 어떤 화학 그것들이. 그래서 보통 염산염, 황산염, 뭐 N아세틸염 등을 사용하는데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순도나 함량, 안전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답니다. 나머지들보다. 감이 오시죠? 저희 뉴트리라이트는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비교가 되는 게 있으면 최고를 넣어놔요. 네, 최고를 넣어놓는 게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일반 글루코사민이 아니라 글루코사민 황산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프로테오글리칸의 합성 능력을 제가 논문으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20대 때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연골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게 그 글루코사민의 합성 과정입니다. 이제 글루코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포르당의 일종이고요. 글루타민이 이제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얘네 둘이 합쳐져서 글루코사민이 됩니다. 뭐 6인산염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게 둘이 합쳐져 가지고 글루코사민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황산염, 아까 같은 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저희 제품 황산염이라고 했죠. 그게 황산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콘드로이틴, 케라틴, 히알루론산 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그 개그를 구성하겠죠. 개그를 구성하고 이 개그가 바로 아까 그 프로테오 글리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개그가 바로 프로테오 거시기로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기전이에요. 바뀌는 기전. 나이가 들수록 이 글루코즈와 글루타민의 결합력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이 그래서 떨어진다. 체내에 있는 글루코사민이 그래서 떨어지니까 일부러라도 글루코사민을 주입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떨어지는 거 어쩔 수가 막을 수가 없으니 글루코사민을 주입을 해라 라는 겁니다. 섭취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 개그를 많이 이걸 만들어서 프로테오글리칸으로 많이 바뀌어서 연골이 안정적으로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끔 유지하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뭐가 있냐? MSM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로 메틸설포닐 메테인이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말로 말하면 식이유황이에요. 식이유황. 먹는 유황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1500mg의 유황을 필요로 한답니다. 체내는 우리 몸은. 그래서 식이로는 문제는 30에서 40mg만 먹고 있대요. 저희가. 엄청난 차이죠. 몇 배인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마늘 1kg을 먹으면 MSM을 섭취할 수 있는 게 5mg밖에 안 된대요. 그럼 얼마를 먹어야 돼? 하루 권장량 먹으려면 300kg 먹어야 돼. 이러면 곰도 사람 됩니다. 네, 순식간에 사람 돼요. 너무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유황을 이런 식으로 섭취하지 말고
섭취하지 말고 이렇게 제품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식품으로는 안 된다 도저히. 이 사람이 곰이 사람 됩니다 이러다가. 그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바로 아까 타입 2 E형 있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필수 요소가 바로 이 식이유황입니다. MSM이에요. MSM입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의 필수적 구성 성분이 바로 황을 제공하는 영양소고요. 바로 또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파골세포 말 그대로 파, 깨트릴 파, 뼈골, 뼈를 깨뜨리는 세포들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된 뼈 조직을 없애는 게 이제 파골세포의 역할입니다. 근데 파골세포만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조골세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파골세포가 활동을 하면 조골세포가 다시 뼈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뼈세포가 원활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검증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성장 호르몬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한답니다. 이건 제가 2014년도 건국대에서 나온 논문을 읽은 건데 이거는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항염,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고 통증 및 관절 건강과 관련한 불편을 개선했던 임상 실험이 실제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연구 논문인데요.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있죠. 삐용하고 떨어지는 거. 이게 저희 MSM 먹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통증이 많이 떨어졌다. 관절과 관련된 통증이 MSM을 섭취하니까 실제로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 좋다는 거예요. 네. 왜 우리 거 먹어? 라고 물어보면 바로 3중 방어 작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되게 트리플이 많아요. 칼맥디도 그렇고 이 3중으로 유기관우 장비가 같이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뉴트리라이트 조인트 가드도 글루코사민과 MSM과 비타민C가 트리플로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C는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뭐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조인트 가드에서는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결합 조직 형성, 그 연골의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비타민C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글루코사민 황산염을 아까 제가 그건 MSM구나. 황산염을 하루에 1500mg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하루에 3번 500mg씩 나눠서 먹으라고 의사들이 권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뉴트리라이트도 500mg씩 3번 나눠서 섭취하게끔 해요. 2정을 먹게 돼 있어요. 1회에 2정을 먹게 돼서 하루에 총 6정을 먹는 건데 2정에 50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6정 하니까 1500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나눠서 먹으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 중 가장 순도와 함량과 안전성이 높은 황산염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타사 제품과의 차별점이에요. 그 연골 콜라겐 합성의 필수 요소인 MSM을 하루에 1500을 제공한다. 라는 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늘을 300kg 먹어야 나올 수 있는 양입니다. 네. 근데 그게 하루 권장량이니 제품을 무조건 드셔야겠죠. 부원료로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뭐 이런 게 아까 이거 콘드로이친 이런 거는 아까 개그를 구성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좋겠죠. 그리고 인도 향신료의 일종인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이용했답니다. 그래서 약간 조인트 가드 냄새 맡아보면 약간 역한 냄새가 나는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향신료 냄새가 나요. 보스웰리아가 들어갔는데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상어 연골에서 추출했다고 합니다. 상어에서 뽑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글루코사민과 더불어서 부작용 없는 관절염 치료제로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콘드로이친이. 히알루론산은 뭐 여러분 이제 아티스트리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영양소인데 이게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연골 활액의 구성 성분입니다. 연골 활액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연골의 보습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자체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보스웰리아 추출물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항염 효과가 있고 진통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가적으로 많은 게 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떠셨나요? 질문 이제 있으시면 네, 질문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조인트 가는 좀 어렵죠. 네. 이게 성분 이름이 또 어렵고 복잡하고 해서 그 기전도 저도 정리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위에 질문이 많았네요. 탈모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소팔메토 말씀하시는 거죠? 이메일 리더님. 네, 이게 DHT를 실제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탈모에도 효과가 있을 텐데 사실 탈모 때문에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SHN 서플리먼트가 있기 때문에 탈모 때문이시라면 그 제품을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번들팩 같은 경우는 왜 있냐면 이제 이수연 리더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제가 실험 결과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총 6달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6달 동안. 실제로 6개월 정도를 섭취를 해야 이게 효능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효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게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번들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한 통 있는 거 있죠. 한 통은 그게 90일치인가? 잠깐만. 한 통 있는 게 얼마 들어가지? 90알 들어가 있어요. 90알. 그래서 한 달치, 한 달 분량이에요. 번들팩은 이제 석 달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섭취하셔서 번들팩 두 개를 섭취하시면 실제로 이제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그 효능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꼬부기 제품입니다. 엘로케어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3일 동안 섭취했거든요. 엘로케어는 시럽으로 3일 동안 섭취를 해서 그 실험 결과를 봤더니 바로 효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엘로케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팔메토는 한 석 달은 드셔야 되고요. 6개월은 드셔야 되고요. 조인트 가드 같은 경우도 한 12주 이상은 드셔야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다 이제 임상실험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엘로케어는 개인별로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 이만 맞춰도 될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제 그대로 오늘 8시 반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8시 반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맞다. 이거 말씀 안 드렸다. 조인트 가드. 네, 이거 이응님 리더님 감사합니다. 조인트 가드 이 갑각류에서 추출한 거예요. 갑각류에서. 그래서 갑각류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 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맞다. 깜빡했다. 네, 갑각류 알러지가. 근데 이거 저희 제품들 중 전부 웬만하면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알러지 잘 보시고 제품을 추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부로 들이시면 좀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는 좀 GLA 블렌드랑 여성분들 관련된 제품들을 아마 GLA랑 누가 블렌드랑 코큐텐까지 다루고 코큐텐 여성용품 아니지만 어쨌든 코큐텐까지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주에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살 빠지는 제품들인 키토 파워블록 그리고 카보저스트 슬림 스마트 CLA까지 해서 이제 살 빠지는 제품들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여성 리더님들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는 또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